일본인 지인의 초대를 받고 처음으로 일본 요리집에 갔을 때의 일이다. 첫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젓가락 방향이었다. 젓가락 문화는 중국에서 생겼고 일본은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젓가락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원래 가로로 놓았던 중국의 젓가락 문화가 수요에 따라 점차 세로로 놓는 것으로 변했다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젓가락을 가로로 놓는 습관이 그대로였다. 월세집을 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일본인 연대 보증인이 있어야 했다. 보증인의 주민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집세가 체납되었을 경우에 대신 물어야 한다는 연대 책임서에 사인까지 받아야 했다. 민족별 구분 형식이 없는 일본의 외국인 통계에서 그 숫자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제1조선족이지만 대체로 8만 명을 넘는 시대를 맞이했다. 단결과 협력을 계기로 열리는 제1조선족 운동에는 일본 사회에 떳떳하게 조선족의 존재를 알리는 커다란 계기가 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본에서 살기. 네, 이 책은 제1조선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홍매 씨가 최근에 이 북코리아라고 하는 국내에 있는 출판사를 통해서 발간한 단행본 책입니다. 제가 앞서 읽어드린 내용은 바로 이 책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제가 이렇게 좀 몇 개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느꼈듯이 바로 일본 사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제1 이 조선족 동포들의 생활상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일본에 살기 이 책입니다. 저도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의 관심 갖고 쭉 활동을 해왔지만은 그래도 이 제1 이 조선족 이 동포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늘 궁금했었는데요. 이 책을 제가 받아보고 읽어보면서 이 제1 조선족 동포들의 생활상도 좀 이해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좀 반가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반가움과 함께 이 제1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이 책을 쓴 이홍매 씨, 네, 이렇게 사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도 중국 길림성 연기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 연변대학 조선언어 문학 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시사번역부, 보도부, 문해부 기자, 편집 역임, 그리고 종합 문해 프로인 진달래를 또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6년도에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요. 보니까 일본으로 가게 된 배경은 1994년도에 남편이 일본 유학길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족이 그래도 함께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1996년도에 4살 박이 아들을 데리고 이 바다를 건너서 일본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학으로 일본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남편을 따라서 이 가족이 함께 살아야 된다 하고선 이렇게 일본으로 간 그런 케이스인데요. 네, 이렇게 일본으로 간 조선족은 유학으로 간 이런 세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또 한국에도 이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보다도 일본에 있는 제일 조선족 동포 사회 한 8만 명 정도 되지만은 상당히 엘리트층을 이루고 있는 그런 조선족 사회다,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 홍매 씨가 일본에서 2016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이 길림신문 일본 특파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워낙 기자 출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제1조선족 동포들이 뭐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취재를 가서 이렇게 취재글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제1조선족 사회에서 리더로 활동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사업으로 이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1조선족 속에 좀 이렇게 알릴만한 사람들 한 30여 명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전체 30여 명을 다 수록하지는 않았고요.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1조선족 연합회 뭐 허영수 회장을 비롯해서 뭐 여러 굵직굵직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1조선족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었던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추천서를 권향숙 이 일본 조치대학교 부교수가 이렇게 써줬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선족은 중국 동북 삼성에 모여 살던 시기를 거쳐서 현재 초국적 도시 도쿄로, 또 서울로, 또 뉴욕으로 월경을 하여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저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아니면 이 아내이자 엄마인 생활인으로서 이 주관적인 경험을 또 객관적인 시야로 이 제1조선족의 현실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또 관찰하고, 동시에 이 문학적 감수성과 필체로 이 자태의 희로애락을 생생하고 풍성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서와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뒷면을 보면은요, 이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어를 떠나 남의 말로 사는 동안 나는 늘 배가 고팠다. 이 아플 때, 서글플 때,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질 때 찾게 되는 곳이 있었다. 바로 글이었다. 나는 20년 만에 모어를 다시 끄집어냈다. 이 모어, 어머니 언어, 이 조선어를 말하겠죠. 나의 세포 속 어디에선가 그동안 막아놓았던 감성이 끓어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을 지금 나에게 제일 자신이 있는 언어로 터뜨려주지 않으면 안 돼. 시기성을 나는 절박하게 느꼈다. 그리고 지금 쓰지 못하면 영영 못 쓸 것 같은 두려움도 생겼다. 네, 그러면서 또 이 가족이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집념에서 바다를 건넜다. 나는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으려고 이 고향을 떠난다고 고집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말을 또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 오늘날 문화의 차이는 더 이상 감추고 극복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서로가 소통하며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된다. 알고 보면 납득이 가고 흥미로운 일본인의 전통과 문화였다. 생각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용납은 쉽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는 고민 속에서 우리는 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문화에 대한 포용은 이주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네. 뭐 1996년도에 일본에 갔으니까요. 뭐 26년간 이렇게 일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 아이도 그쪽에서 다 성장해서 이제 일본에서 또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게끔 됐고, 어느 정도는 여유도 갖고, 그래서 또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언어도 이렇게 생소한 이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살아가는 이 제일 조선족의 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홍매 씨. 네, 이렇게 또 귀한 책을 이렇게 내서 축하도 드리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이 책 뭐 서점에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일본에서 살기 이거를 또 검색을 해 보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또 구매해서 보시면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색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